한국인 10명 중 4명은 다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분 이상은 당뇨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병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알면 일병장수가 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경제 따라 동의보감 당뇨병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은요, 달아요, 소변이. 당뇨병 환자가 소변을 보잖아요. 개미들이 몰려들어요. 소변이 다니까. 이걸로 옛날에 당뇨병을 알았다는 거야. 소변도 달고 땀도 달고 혈액도 달아요. 그게 당뇨예요. 당뇨병은 한국인 10명 중 4명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하죠? 혈당 강화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혈당 강화제가 인슐린은 당을 조절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돼요. 그러면 당뇨는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 먹어야 된다면? 네, 맞습니다. 당뇨는 낫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에 설탕물이 돼서 끈적끈적해. 그 피가 손끝 발끝으로 안 가겠지. 그 손끝 발끝이 썩어. 이게 옛날의 당뇨병, 무서운 괴사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는 혈당 강화제라든가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면 안 썩겠죠. 의사 처방에 맞춰서 잘 드시는 게 좋고 당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소갈병, 제 소갈머리 없다 그러죠. 소갈병이에요. 당뇨병은 한의학에서 소갈병이라고 합니다. 소모시키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다갈, 다뇨, 다음 세 가지. 삼다라 그러죠. 당뇨를 삼다. 다갈, 갈증이 많아요. 다뇨, 소변을 자주 봐요. 다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삼다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증상으로 당뇨를 알기 전에 어떻게 알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합니다. 당뇨가 말기 증상이 되잖아요. 정말 합병증이 와서 심각하게 중풍도 오고 엄청나게 비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이 조기 발견이 됐다는 건 축복입니다. 안 아프면 살만해요. 당뇨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보는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갈병, 갈증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소증,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증상입니다. 소신, 말기 합병증이 신장까지 망가진 걸 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상소는 폐에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체에 있어요, 상체. 갈증이 많이 나죠. 여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발견하는 건 바로 요 상소 단계. 이때 많이 쓰는 한방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삼이에요. 인삼이 생진지갈이라 그래요. 진액을 만들어요. 진액이 뭐냐면 침이 진액이에요. 지갈, 갈증을 없애는 게 인삼의 주 효능이에요. 그래서 딱 상소증에는 바로 인삼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난 인삼 먹으면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두통이 온다 그러면 인삼이 안 받는 체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 홍삼을 먹으면 돼. 홍삼은 인삼을 구중구포한다 그러죠.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는 과정에서 인삼의 열성이 좀 빠져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인삼이 안 받는 체질은 홍삼이 잘 받아요. 인삼이 받는 사람은 인삼을 드시고 인삼이 안 받는 사람은 홍삼을 드시면 2가지가 다 만족스럽겠습니다. 맥문동이 또 폐에 좋아요. 오미자는 오미자 5가지 맛이 있는데 사실 신맛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인삼, 맥문동, 오미자 3가지를 합쳐서 만든 약이 생맥산. 여름철에 먹으면 딱 좋습니다. 맥이 살아나! 인삼, 맥문동, 오미자 생맥산이 초창기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여름철 힘 빠지고 땀 흘리고 지치는데도 좋고 기가 빨려서 입이 마르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인삼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 홍삼은 탈이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우유는 탈이 나는데 유산균은 탈이 안 나는 것처럼 홍삼, 맥문동, 오미자에서 홍삼, 생맥산 드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중소증이 됩니다. 요게 이제 당뇨가 한 10년 차쯤 되면 요걸로 와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단계도 바로 중소증이에요. 숙지황이 좋아요, 숙지황. 한약재 가면은 쌍화차 맛이 사실 숙지황 맛이에요. 그 다음에 지모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알지자 어미모. 근본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몸에 근원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지모예요. 또 지모를 먹으면 정신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소증에도 많이 씁니다. 중소 단계가 되면 황련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숙지황, 지모, 황련을 합쳐서 약으로 달여서 매일 한 2번씩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움큼씩. 여러분 손으로 한 움큼씩 넣어가지고 달인 양이 하루 먹을 2번 먹는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한약재는요. 전통적인 약탕기나 아니면 전기 약탕기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 유리주전자에다 끓이십시오. 스테인리스에다 끓이면 약성이 좀 깨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소. 사실은 하소가 되면 쓸 약이 없어요. 하소가 되면 말기 합병증이 와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가고요. 잘 붓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심각해. 이런 경우 중환자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약을 쓴다는 게 좀 허무해요. 제가 항상 말기 질환, 난치병이나 불침병에 약 쓸 때 이 약이 좀 원기 회복이나 좀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한의사가 힘 빠질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환자를 볼 때. 암 환자를 본다거나 중풍 환자를 볼 때 많이 우리가 힘이 좀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기 회복해야죠. 원기 회복하면 녹용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게 녹용을 젊은 애들이 먹으면 호불호가 좀 갈려요. 나 녹용 좋아. 나 잘 몰랐는데
50이 넘잖아요. 열의 9이 좋은 것 같아. 50이 넘으면 갱년기가 돼서 호르몬이 고갈이 되잖아요. 호르몬을 대체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녹용이에요. 다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총명탕에 복령을 쓰는데 복령이 이뇨제거든요. 배는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는데 복령은 끓여 먹는 것보다 빻아가지고요. 한우로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작게 환을 만들어서 한 30판, 50판에서 하루 한 2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황백 들어가죠. 자, 황백은요,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노래요. 아주 그러니까 다 황자는요, 진짜 노래서 황백이라 그래요. 황백도 노랗고요. 황련은 약간 검은색 노란색이고요. 황자가 들어가는 약은 다 진통소염제. 그래서 사실 이 황백이 하초로 가는 진통소염제 중에 좋다. 그래서 녹용, 복령, 황백을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거 알면 여러분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술이에요. 저는 30대, 40대 때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한 10톤 정도 마셨는데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게 저는 음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먹어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게 맞습니다. 술 드시는 분 드세요. 간이 좋으니까. 근데 내가 먹고 좋다고 남에게 권하지 마세요. 꼭 이런 분들이 혼자 안 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걸고 넘어갑니다. 아니, 지가 주량이 소주 5병이면 지만 마시면 되지. 왜 술을 한 잔도 못 먹는 사람한테 강제로 권하냐고. 내가 밥 5공기 먹는다고 너도 5공기 먹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리판이에요. 당뇨에는 술이 해롭습니다. 특히 어떤 술이 해롭냐면 농축된 탄수화물이 많은 술이 좀 안 좋아요. 술은 안 좋지만 그중에서 또 그나마 좋고 안 좋고를 가려주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게임 끝납니다.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도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고 짠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밀가루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되게 술집에 가면 밀가루 안 좋아하고 술을 같이 먹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날 혈당을 체크하면 많이 당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이 살아나!